안녕하세요. 투자도 쇼핑처럼 주식 쇼퍼입니다. 작년 N저에서 이제는 N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과 정부의 금리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작년 9월 일본 정부는 무려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 시장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N야스라고 하는데 N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달러를 팔아서 N을 매입하겠다는 시장 개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발표와 함께 N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자, 물론 말이 폭등이지 그 전까지 20,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N이 이제는 겨우 조금 오른 수준이죠. 과연 N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혹은 다시 주저앉을까요? 당연히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알고 있으면 이미 부자일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예측을 해야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선 N고 그리고 N저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N고라고 하는 것은 N의 다른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 즉 1N으로 교환할 수 있는 다른 통화의 단위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반대로 N저는 N이 다른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N이 비싸면 N고인 거고요. N이 싸면 N저 상태라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행은 외환 정책은 일본은행의 수비 범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과 다른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자, 모두가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일본은행만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었던 거죠. 일본 은행법을 보면 40조 이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은 외환 매매를 행할 때 본방 통화의 외환 환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사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굉장히 헷갈리지만 말 그대로 개입을 별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금리가 안 올랐던 것은 사실 일본은행이 강제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를 보면은 0.25% 금리에 무제한으로 매수를 하는 지정가 매입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0 이하로 낮춘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미국하고 한국은 최근 3% 이상 기준금리가 올리고 있었죠. 일본은 아직까지도 거의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제대로 된 수치를 보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을 보면 4%를 넘긴 다음에 올해는 현재 3.5%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일본 안팎의 투자자들은 겨우 0.25%밖에 안 되는 일본 국채에 투자할 바에야 당연히 3%가 넘는 미국채 금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 N은 시장에 넘쳐나고 다른 외환은 줄어들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N이 저렴해지면서 수십 년 만에 N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환율로 인해서 현지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환율 차익으로 수익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 자동차가 있어요.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기업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무려 2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1년 만에 주가도 3배 가까이 올랐죠. 자, 그런데 이게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한국에서 이런 자동차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등했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 바로 환차익 때문이었어요. 환율로 인해서 환차익이 재작년에 마이너스 80억엔에서 22년은 플러스 362억엔으로 급변했습니다. 반대로 국민들의 물가는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시장 물품들이 N이 싸지면서 12,000원, 13,000원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밥상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 상승을 보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대표적인 일본의 국민 과자인 우마이봉이 있습니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안 올렸는데 작년에 무려 42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물론 올려도 개당 10엔에서 12엔으로 20% 올랐다고 합니다. 딱 우리 돈으로 한 20원 오른 거죠. 다만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국가 부채는 무려 1000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국가 부채랑 지방 부채를 합치면은 거의 1.2경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부채 시계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초 단위로 부채가 쌓여가는 게 보이는데 현재는 약 1219조 엔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1년에 갚아야 할 이자가 10조 엔, 그러니까 약 100조 원씩 어마어마한 수치로 늘어납니다. 올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지금 639조 원이라고 해요. 작년에 604조 원, 올해는 639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딱 1%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예산의 6분의 1만큼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걸 만약에 미국을 따라서 2%, 3%씩 올리게 되면은 빚 갚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 예산의 25%가 국채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벌어봤자 빚 갚는 데 다 쓰고 있는 거죠.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작년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급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한 해라고 합니다. 자, OECD에 따르면 2021년 일본 평균 연봉은 34개국 가운데 24위로 하위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2015년부터 한국이 일본 연봉을 역전한 상태예요. 자, 7년 전부터 우리에게 역전을 당했는데 현실을 깨닫는 데는 그만큼 오래 걸린 겁니다. 반대로 우리도 만약에 중국이나 대만보다 연봉이 낮아진다고 해서 바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겠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일본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433만 엔이라고 합니다. 자, 재밌는 거는 1999년 평균 연봉이 461만 엔이었다고 하는데 무려 20년 전보다 연봉이 늘기는커녕 줄어들었습니다. 연봉도 물가도 오르지 않고 부채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1999년 약 1,500만 원 정도에서 2020년에는 3,830만 원까지 약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초에 달러 엔 환율은 148엔을 고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를 사는데 148엔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128엔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15% 정도는 떨어졌어요. 자,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금융 이벤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일정은 사실 거의 다 나온 상태예요. 자, 보통 우리는 미국 연준의 일정은 신경을 쓰는데 상대적으로 유럽하고 일본은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일본에 여행을 간다거나 엔 환율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일본은행의 일정도 신경을 쓸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은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올해로 10년째 총재를 역임했다고 하네요. 자, 금융권에서는 4월 전까지 기준금리 상한선을 0.75%까지는 올린다고 보는데 과연 내일 어떤 결론이 날까요? 일본은 당연히 계속해서 고민은 많을 겁니다. 만약에 금리를 미국을 따라서 올리게 된다면은 국채 이자 부담이 커져서 수백조 원의 예산을 이자만 갚는데 써야 할 겁니다. 자,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게 된다면 소득은 수십 년째 계속해서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사실 일본도 결단을 내릴 상황이 온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엔화 상승보다는 이제 몇 달 동안은 당분간은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